안녕하세요. 오늘도 조금 일찍 켜서 지금은 밤 10시고 간단하게 짧게 30분 안으로 한 20분 정도 좋은 글 읽고 우리 스스로 더 강한 정신을 갖기 위한 가스라이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과 즐거움이 시소를 탄다. 진정으로 웃으려면 고통을 참아야 하며 나아가 고통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찰리 채플린이 한 얘기네요. 당신은 고통을 무조건 나쁜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잘만 활용하면 당신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은 마음껏 누리려고 하지요.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반대로 이용하면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끊고 싶다면 담배를 피워 건강이 나빠지는 고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담배를 끊어 건강이 좋아지는 즐거움도 상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요소를 번갈아 상상하다 보면 어느새 담배와 멀어진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웃으려면 고통을 참아야 하며 나아가 고통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찰리 채플린. 방금 담배로 예시를 든 내용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고통과 행복은 저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정신의학적으로 우울증을 판명받은 건 아니지만 심하게 우울감이 몇 달간 몰려온 적이 있거든요. 제가 운동을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긴 한데 그걸 이겨내려고. 근데 그런 거의 한 6개월 가량의 긴 우울감이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운동을 하고 많이 좋아졌는데 그 우울감은 그 당시에 그런 우울감을 극복하고 나서 깨달은 게 한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과 이런 고통과 그 다음에 즐거움, 행복감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이건 고통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건 행복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담배를 피워서 몸이 나빠지는 그런 고통을 상상해보고 담배를 끊어서 건강이 좋아지는 즐거움을 상상해 보면 담배와 멀어진 당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런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개념 말고 예를 들어서 똑같이 담배로 예를 들면 지금 하루에 이건 정말 예시입니다. 지금 하루에 담배를 한 갑을 피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지금 담배를 한갑 피는, 근데 이 예시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자신의 의지? 어, 자신의 의지로 인해서 지금 부정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담배란 게 그렇잖아요. 자신이 핀 거잖아요. 그럼 자신이 선택하고 행한 일에서부터 유래되는 건강이 나빠지는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니까 이 예시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그런 고통, 뭐 집이 가난하다거나, 뭐 지금 학업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뭐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이라든지, 뭐 상사와의 갈등, 그리고 뭐 회사에서 자기 의도치 않게 맡게 된 프로젝트나 뭐 그런 부분들, 어떤 걸 예로 들면 좋을까요? 만약에 회사로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예를 들어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다면, 면접에서도 제가 여태 면접을 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받은 질문이고 대답했던 내용인데,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면접 질문이 많죠. 근데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상사에게 이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나눠보고 했지만 정말 대화가 안 되고, 뭐 다른 상사분에게 또 도움을 요청했지만 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 업무 부하가 너무 커서 너무 힘들다. 이럴 때, 이 제가 말하는 행복과 고통이 종이 한 장 차이란 게,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업무의 양이고, 도대체 상사는 생각이 있는 건지 어떻게 인원 관리와 업무 분장을 이렇게밖에 못하지? 그 사람은 이게 최선인가? 그리고 이렇게 부당한 업무 지시 노동청에 신고할까? 정말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긴 한데,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고, 지금 일을 하면서도 도대체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정말 끝도 없이 계속 네거티브한 쪽으로, 바닥으로 계속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몸의 컨디션이 매우 좋고 기분이 매우 좋은 상태라면, 이런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도 뭐 이번 한 번쯤은 뭐 내가 해주지, 뭐 이번 한 번쯤이 아니더라도 아이고 팀장님 얼마나 힘들면 뭐 이런 것까지 나한테 시키겠어, 회사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 뭐 내가 조금 더 해주지, 뭐 이거 좀 더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또 하다가 또 다른 사람 오면 다른 사람 주면 되지,
이거 좀 도와주면서 또 팀장님한테 생색도 내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고통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긍정적 마인드와 부정적 마인드의 중간쯤에 서서 일반적인 컨디션에서 일반적인 사고로 생각했을 때 부당한 업무 지시, 과한 업무 부하에서 노멀하게 좀 고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신적으로. 근데 어느 정도 최대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결국엔 이게 이 어떠한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내가 고통으로 느끼느냐 아니면 이걸 행복으로 느낀다는 건 좀 너무 과하고 고통으로 느끼느냐 아니면 고통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일상으로 느끼느냐 이거는 개인이 결국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6개월 가까이 우울감이 있었는데 결국에 그 당시에는 정말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고 다 싫었거든요. 정말 계속 집에도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일을 마치면 집에도 안 들어갔고 진짜 잘 때 돼서야 그냥 집에 들어가고 집에 가서는 정말 잠만 자고 정말 무기력하게 지냈었는데 몸의 컨디션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2개월 동안 계속 조깅을 했거든요. 1개월 차 때까지 주 거의 4, 5회 정도 뛰었었는데 어느 정도 체력이 올라오고 2개월 정도 됐을 때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네, 몸에 약간 컨디션이 돌아오니까 이 정신 건강, 정신적인 컨디션도 회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고통으로 느끼느냐 행복으로 느끼느냐 이건 개인이 결정하는 거고 내 마음속에 종이 한 장 차이란 걸 그때 좀 알게 됐죠. 근데 이거를 저는 정말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못해도 일주일에 3, 4번 이상 일주일에 7번?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지금 느끼는 힘듦, 스트레스는 결국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컨디션 조절하는 부분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래서 퇴근하면 정말 악착같이 운동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좀 하거든요. 제 몸이랑 정신 컨디션을 관리하려고. 이건 정말 제 가족이나 정말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날 잡고 몇 박 며칠 동안이라도 이야기해주고 경험을 해주게 하고 싶어요. 만약에 돈으로 이런 경험을 살 수 있다면 제가 사서 선물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이런 방금 얘기한 이런 고통과 행복의 이런 종이 한 장의 차이, 자기 생각하기 나름,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빠르게 넘어갈게요. 어쨌든 찰리 채플린, 나아가 고통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제가 했긴 한데 그렇습니다. 자, 다음 10%와 120%의 차이. 작은 성실함은 위험한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 호호, 이게 무슨 얘기죠?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 당신, 비록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속상한 적이 있지 않나요? 하지만 이때 당신이 생각한 최선의 기준이 턱없이 모자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성실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쓸 수 있는 힘의 10%만 써놓고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넘치게 써놓고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불만스러워합니다. 이 둘 중 누가 성공할 확률이 더 클까요? 당신의 성실의 기준을 높이세요. 그 기준에 따라 성공과 실패의 갈림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읽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공의 개념도 짚어야 될 것 같고, 누구는 10%만 쓴 거고 누구는 자신의 120%를 쓰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누가 성공할 확률이 클까? 라는 질문인데,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작은 성실함은 위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뭐 조금 열심히가 아니죠. 조금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10%만 발휘하고, 그리고 와,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 오스카 와일드가 한 얘기처럼 진짜 위험한 것이라고 저도 이 말은 공감을 합니다. 근데 내가 쏟아부은 노력이 10%인지 120%인지 이건 정말 누가 근데 판단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조금 더 쉬운 예시를 들면 노력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이야기에 비유를 하고, 이거는 저는 역치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고통을 느끼는 수준과 그리고 뭐 다른 타인이 느끼는 고통의 수준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엄살이란 걸 이야기를 해보면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아, 엄살 피우지 마라. 뭐 그게 힘들다고 그러냐. 근데 A라는 사람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뭐 물리적인 자극이 될 수도 있는데 정신적인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수치화해서 이걸 수치화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뭐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50%의 자극을 주었을 때 A라는 사람은 외부에서 절대적인 값 50%가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이미 절대적인 한계치로 0에서부터 50까지가 그 사람의 맥스인 거죠. 그 사람한텐 그 50%가 100%일 수 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반면에 B라는 다른 사람은 절대적인 값 50%의 자극이 들어와도 그 사람이 버텨낼 수 있는 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나
육체적인 건강함이 1부터 1000을 버틸 수 있다면 외부에서 오는 50%의 50이라는 자극이 그 사람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좀 더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면 개미랑 인간한테 똑같은 작은 돌멩이를 하나 던졌을 때 개미가 그 작은 돌멩이를 맞았을 때 느끼는 자극과 사람이 그 작은 돌멩이를 맞았을 때 그 자극이 다를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얘기하는 건 인간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인간이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정신적인 능력치와 육체적인 능력치는 보통인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겠죠. 평균적인 0에서부터 뭐 100까지의 평균이 있을 건데 여기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는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까지 가지고 있고 누구는 0에서부터 막 10,000까지 그러한 넓은 그릇이라고 해야 하나, 톨러런스가 넓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이에서 오는 좀 개인의 억울함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서 누군가 무슨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냐, 그거 가지고 엄살을 피우냐,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냐, 내가 봤을 땐 10%밖에 노력을 안 한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가 봐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충분히 더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데 안 한 거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돼보지 않았는데 엄살을 피우느니 그리고 노력을 그것밖에 안 해서 되겠냐느니, 그런 말은 저는 좀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어쨌든 오스카 와일드가 한 말에 공감은 합니다. 작은 성실함은 위험한 것이다. 자기 역치가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개인 차이에 의해서 그런 고통을 느끼거나 노력하는 역치가 낮다면 그건 노력을 해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키우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몸이 어느 정도 망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역치는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저는 또 군대에서 배웠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뭐 10%밖에 노력을 안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치를 높이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훈련시키고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런 사람한테 너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다, 너무 위험하다, 성공할 확률이 낮다 이러는 것보다 이런 그 사람한테는 지금 이 얘기는 그 다음 단계인 거죠. 과장되게 이야기해서 초등학생한테 미분을 설명하는 거죠. 아직 더하기를 못하는데 곱하기를 가르치는 느낌이란 거죠. 그래서 그 역치를 높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러면
그 사람도 내가 기본적인 보통 사람이 하는 노력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에 10%밖에 못 썼구나. 내가 가진 능력치가 더 크구나. 내 그릇을 더 키울 수가 있구나. 내 그릇이 이 정도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스카 와일드가 한 작은 성실함은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자신의 역치를 키우는 훈련을 더 해서 자신의 맥스 값을 더 키우는 훈련을 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찰리 채플린이 이야기한 것처럼 진정으로 웃으려면 고통을 참아야 하며 나아가 고통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제가 이야기했었죠. 지금 찰리 채플린은 고통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 고통과 행복을 느끼는 건 종이 한 장 차이고, 이런 고통이 와도 이건 고통이 아니고 뭐 그냥 일반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고, 이걸 고통으로 느끼는 건 고통으로 충분히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 이런 마음가짐을 키우려면 꾸준한 운동을 통한 신체 리듬 관리, 호르몬 관리, 햇빛도 많이 보고 일주일에 3번 이상 숨이 가쁠 정도로 운동을 하고, 결국에 오늘 다짐이 아니고 머릿속에 새기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저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그리고 고통을 즐기자. 이 세상에 힘든 건 없다. 그리고 내 역치,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올리자. 뭘 위해서? 내 그릇을 더 키우기 위해서. 운동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고통을 즐기자. 힘들면 웃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힘들 때 우는 건 365. 힘들 때 뭐였지? 뭐가 265, 뭐가 165였는데 웃는 게 165. 버티는 거. 이 주식에서 본 내용인가? 이 주가가 빠졌을 때 매도는 365, 존버는 265, 추가 매수는 165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 어쨌든 저희 어제 다 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고통을 즐깁시다. 힘들 때 웃는 인류가 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